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답을 잃게 만드는 헛된 질문들 속에서 헤매지 말고 진짜 질문을 자신에게 던지세요. 이건 저자가 한 말입니다. 뭔가 찔리는 게 있습니까? 누구나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알몸으로 자신과 대면하기를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본질과 대면하지 않으면 답도 찾을 길 없습니다. 한민경 씨가 대단한 것은 해답을 척척 알려주기 때문이 아니라 스스로 해결할 힘을 주는 까닭입니다. 본인의 문제는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어제에 이어 고민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난 10년간 무려 27만 명이 이용한 국내 최대 무료 경매 사이트 아모스 옥션. 아모스 옥션은 내 집을 마련하려는 여러분께 제대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경매가 처음이신 분들을 위해 법원 경매 정보뿐 아니라 경매 상담 신청, 입찰 전 대출 조건 상담까지. 이게 문제야, 어? 이게 문제라고, 이게 문제야, 어? 법원 경매를 통해 싸고 안전하게 내 집을 마련하려면 아모스 옥션. 싸고 좋은 집 아모스 옥션이 답입니다. 지금 네이버에서 아모스 옥션을 검색하세요. 상담 전화는 1566-7678, 1566-7678. 국민TV 조합원이라고 말씀하시면 국민TV 조합원이 상담하여 드립니다. 뇌에는 근육이 없습니다. 최근 섹시한 뇌를 위한 체육관 국민라디오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 네, 어제에 이어서 한민경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통통 튀는 매력 덩어리. 진짜? 고양이보다 고양이 같은 연희동 한쌤. 그죠? 좀 게으르죠. 고양이처럼. 고양이는 게으른 게 아니에요. 나른한 거지. 저 옆에 있으면 진짜 나른해집니다. 네, 나른한 거예요. 봄날의 고양이. 사실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봄날의 고양이. 그래서 최근에 제 친구들이 너 왜 멍 때리기 대회 안 날아가냐고 1등 할 것 같다고 그런 조언을 받기는 했네요. 멍 때릴 줄 아는 것도 능력이고 저는 사람들이 좀 멍 때렸으면 좋겠어요. 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려고 그러니까 멈춰야죠. 네. 시스템을 한 번씩 이렇게 풀가동 시켰으면 뭐 누가 보면 네가 언제 풀가동 시킨 적이 있느냐라고 하겠지만 다 각자 자기 딴에는 풀가동한 거잖아요. 제 딴에는 네. 죽을 듯이 했는데 네. 이제 너무 자주 멍을 때리니까 난 멍 때리는 거 좋은데. 그 시간이 제일 네. 뭔가 이렇게 고요하고 네. 우주의 진공 상태에 빠진 것 같아서 네. 그 아이폰 충전하듯이 그 시간이 전 유일하게 충전 시간인 것 같아요. 저는 어디 한 시간 일찍 가고 그런 거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렇죠. 가서 할 게 너무 많죠. 뭐 얼마나 좋은데 뭘 신경 써. 그냥 일찍 가는 거에 시간 남았으면 2시간이나 남았는데 뭐 할까? 왜 고민해요 그거를? 금방 시간이 가더라고요. 가서 멍 때리면 되는데. 네, 맞아. 예. 안 되시는 분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안 되시는 분들 연습하십시오. 멍 때리는 거 이거 굉장히 창조적인 겁니다. 막 1분 1초를 네. 다퉈서 공항에 도착하시거나 뭐 기차를 잡아 타시는 분들을 보면 전 옆에 있으면 토가 나오더라고요. 우리 죽어도 그렇게 못해요. 왜? 조바심도 나고 미리 가서 거기서 밥도 먹고 심지어 저는 이제 지방 출장을 가서 KTX를 타게 되면 9시 차를 타더라도 7시면은 역에 가요. 역에 가서 그 광명역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식당이 있거든요. 찌그러진 냄비에 라면이랑 이렇게 주는 도시락 같은 거. 그러면 가서 거기 떡라면 시켜서 그 찌그러진 냄비에 떡라면 먹고 빌빌 돌아다니고 테레비 보고 화장실도 들리고 커피 뽑아 마시고 금방 가요 2시간.
어디 멀리 여행 가시는 분들, 예. 휴게소 안 들리고 바로 가시는 분들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죠? 목적지만 가려고 세상을 가면 예. 그 수많은 휴게소에서 파는 것들을 먹어야죠. 못 먹잖아요. 예. 먹고 가야 되는데 또 그렇죠. 요즘은 휴게소마다 이제 대표적인 게 덕평 휴게소인데 그 옷가게나 이런 할인 아울렛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네. 그래서 잘만 고르면 대박 아이템을 싸게 사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사이즈만 있으면. 예. 해볼 만한 건데. 그러니까 목적만 향해서 달리고 예. 그 맛집을 찾아가더라도 음. 가는 길도 되게 중요하고 안 갈 수도 그럼요. 있는 거잖아요. 예, 가다 말 수도 있고. 그렇죠. 예. 가다가 스테이크 먹으러 나갔다가도 앞에 떡볶이가 맛있어 보이면 먹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거 못 먹으면 큰일 날 것도 아닌데. 왜 사소한데 우리가 이렇게 목숨을 걸죠? 목적, 성공, 그 젊으신 분들이 상담 오셔서 제가 예. 제일 기도 안 찬 게 예. 20대 후반, 예. 30대 중반의 요 사이에신 분들이요. 예. 정말 어이없는 얘기를 해요. 저는 아직도 뭘 이룬 게 없는 게 너무 답답하대요. 성공 이 나이가 됐는데 아직 성공도 못했고 돈도 어린 못 것이? 벌고 진짜 바로 욕이 나오잖아요. 이것이 지금 그렇게 똑똑한데 나한테 왜 왔냐 이 새끼야 이럴 수도 없는 거고. 30이면 뭘 이뤘어야 된다라고 너무 자명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건방에 풍년 들었구만. 내가 40 중반인데 지금 월세를 걱정하고 사는데 자기는 집도 없고 뭐래더라 뭘 성공도 못했고 도대체 30에 성공을 해야 된다라는 이 법이 있나 봐요 이 대한민국에. 그 친구한테 그렇게 심어준 사회가 사실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온통 드라마의 실장님들은 그냥 시퍼런 것들이잖아요. 네. 왜? 거기다가 막 좋은 차에 오피스텔을 막 그런 오피스텔은 전 본 적도 없고. 건축적으로 그런 오피스텔 없습니다. 없죠. 예, 절대 그런 세트 같은 집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그 눈이 높아진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30밖에 안 됐는데 불구하고 그 인생을 뒤돌아보며 성공하지 못한 걸 낙담하며 언제쯤 돈을 많이 버느냐. 언제쯤 성공할 수 있느냐. 네. 심지어 20대 초반도 언제 성공하냐요. 그 친구들은 어떤 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주로 그 친구들이 생각하는 성공.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거. 돈을 많이 버는 예. 것. 그리고 사회적으로 유명세를 갖는 거. 그러니까 남들이 말한 부귀 영화는 다 자기 거예요. 아, 돈도 많고 사람들이 나를 다 좋아해주고. 완벽한 결혼까지. 아. 그걸 이뤄야 된다라는 예. 이 실도 못 간 40 중반에 이 사람 앞에서 그런 거 너무 얼굴도 그래 넌 그런 걸 꿈꿀 수 있는 외모야 막 이런 얼굴도 아니에요. 아, 얼굴도 또 겸손하게 생겼구나 아주. 뭐 이렇게 남사에서 돌 던지면 맞을 얼굴 비슷한. 근데 이제 그렇다고 집안 배경이 그러니까 다 떠나서 예. 그런 친구들은 사실은 가정 환경에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대학만 잘 가면 뭐가 될 거다. 어허. 취직만 되면 예. 대기업만 들어가면 뭐가 될 거다. 예. 그거 다 했는데 이 엄마가 사기친 거라는 거죠. 좋은 대학 나왔고 자기가 기대한 게 들어오진 않더라. 네. 좋은 대학 갔는데 좋은 대학에 가려면 대부분 학교에서 1, 2등 하는 애들이 가잖아요. 예, 스카이 가려면. 예. 근데 갔더니 1, 2등이 쫙 있는 거죠. 다 같은 전국의 1, 1, 2등이. 예. 거기서 꼴등하면 좀 미치는 거고. 그래서 거기에서 또 어떻게 대기업에 갔는데 그게 성공이 아닌데 그것만 하면 분명히 다 된다고 그래서 온 인생 애들이 바쳤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그러니까 다른 답이 없는 거죠. 하란 대로 다 했으니까 당연하게 이게 와야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슬프다. 사실은 그 모든 것의 원인이 대기업에 있어요. 대기업이 착취 구조를 가지지 않으면, 그러니까 중소기업을 착취하지 않으면 중소기업도 대기업만큼은 아니더라도 준수한 거의 비슷한 급여 체계를 가질 수 있거든요. 이윤이 제대로 나눠진다 그러면. 그러면 월급 차이가 안 나면 사람들이 그렇게 삼성을 갈까요? 안 갑니다. 갔던 분들은 나오는 이유가 너무 힘들어서인데. 예. 예.
그러면 월급이 삼성이 100만 원 주는데 다른 회사가 90만 원, 95만 원 준다 그러면 굳이 삼성을 고집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대기업 지배구조만 깨져도 대한민국이 정말로 달라질 수 있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그 성공이 그 자기네들이 생각한 만큼 보상이 안 되면 예. 끊임없이 하는 행동은 또 하나밖에 없어요. 스펙 쌓기. 왜냐하면 그걸로 계속 트레이닝 되었고 그것만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모님들도 그거 외에는 답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아 내가 대학원을 못 가서 유학을 못 갔다 와서 MBA까지 어떻게 전 국민의 고민 중에 젊은이들 중에 MBA를 다녀올까가 네. 반드시 있어요. 20대 30대의 고민에. 별일이네. 진짜 MBA 가면 전 뭔지도 몰랐다가 다 찾아봤습니다 옛날에. 아니 그 노력할 예를 들어서 미국 가서 4년씩 5년씩 고생할 그 시간에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을 하면 더 좋을 텐데요. 그걸 평생에 어릴 때부터 한 번도 배워본 적도 본 적도 들은 적도 전혀 학습도 없는 못 거죠. 해봤구나. 이 학교 밖, 성적 밖, 네. 어떤 이 딱 갈 수 있는 스펙 밖으로 벗어나면 죽음이라고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전 진작에 뒤졌어야죠 또. 날살내야지 난. 제가 돌 맞을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어머니들 조금만 좀 생각을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아버지들도 문제겠지만 아버지가 아무래도 제일 문제예요. 왠 줄 아세요? 방관하고 계시거든요. 돈만 벌어다 주시고. 저는 안 그랬어요. 아예. 많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내 돈 네. 어디다 어떻게 쓰는지 그래서 일일이 좀, 따져야 예. 돼요. 엄마가 그냥 애 붙잡고 그러고 있는 것도 문제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아빠가 그런다면 아빠도 문제고 그런 스펙이나 이런 거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를 좀 애들하고 그렇죠. 상의를 좀 해야 되는데 전혀 안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안 채워지는 거 스펙을 쌓아서 스펙이 무슨 뭐 불도자도 아닌데 스펙 쌓으면 그 스펙이 뭐 불도자처럼 뭐 금은보화를 몰고 오나요? 그거밖에 답이 없으니까 젊으신 분들은 뭘 직접 체험하고 부딪힐 생각보다 끊임없이 준비만 해요. 인생을 준비만 하는구나. 매번 20대도 준비, 30대도 준비, 40대도 준비. 그 준비가 계속 부족해서 뭔가가 못 온다라는 아주 철저한 미신에 빠져 있어요. 그러네요. 준비만 한다. 굉장히 뼈 아픈 얘기네 그거. 그래서 아니요 당장 밖에 나가서셔. 예. 20대 젊은 여자나 남자나 보시고 100만 22명한테 물어보시면 예. 요즘 뭐 하십니까? 그러면 준비 중일 거예요. 준비 중. 뭐 어학 준비, 뭐 유학 준비, 뭐 스펙 준비, 뭐 네. 자소서 준비. 이거 놀고 있는 애들 대부분 다 준비 중. 인생을 준비만 하고 차라리 놀지. 제 말이요. 예. 차라리 저는요 아무렇게나 돈이라도 벌으라고 해요. 예. 차라리 그게 나아요. 저는 그것도 100% 공감합니다. 벌고 쓰고라도 예, 했으면 차라리 경제관념이라도 생기거든요. 예. 돈이라도 배우잖아요. 그쵸. 정말 중요한 걸 배우는 건데 그것도 안 하고 계속 학원 다니고 준비하고. 그러니까 정말 배불리고 살찌우는 건 준비만 시키는 학원이나 기업이나 장사 속은 아주 떵떵거리고 사는 거죠. 그걸로. 가게들은 자꾸 망하고 자영업자 망하고 간판집만 돈 번다더니 예. 그거하고 똑같은 거네요. 맞아. 인테리어하고. 인테리어 간판집만 돈 벌어. 그러니까 이 창업도 일종의 준비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또 상담을 오나요? 20대 그런 친구들이? 예, 답답하니까 오죠. 뭘 준비하는지를 저한테 물어봐요. 아니 그나마 그 친구들은 좀 나은 거 아니에요? 와서 상담이라도 하면? 저는 뭐 어쨌든 예. 아주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다니니까 얘네들은 또 새로운 상황에서 이렇게 또 새로운 답을 찾으려고 하는구나. 또 와서 듣다 보면 자기가 준비라는 게 허망하다라는 것도 깨닫고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런 건 참 좋은데 그런 분들이 와서 그 코 묻은 돈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아주 싼 돈도 아닌데 와서 네. 특한이 돈을 내고 자기가 뭘 준비해야 성공할 수 있느냐. 지금 이거 준비 중인데 맞냐 틀리냐. 참 깝깝하다라는 거죠. 제가 이걸로 돈을 벌면서도 그 저희 조카들도 이제 넷인데 예. 정말 이런 질문을 품고 살까 되게 걱정이 많이 되고
저희 첫 조카는 어릴 때부터 제가 특훈을 시켜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모 대기업을 다니고 있어요. 네. 남자인데. 근데 저는 그 친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유가 물론 애가 되게 싸가지예요. 제가 그렇게 키웠어요. 너만 이기적으로 살아라. 사실은 그게 맞아요. 너 꼴랑 부모 형제 네.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너만 잘 살아라.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힘겹게 번 돈은 더 빨리 쓰게 돼. 막 이러더라고요. 저는 그것도 되게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을 해요. 뭐든 하면 준비하는 것도 물론 하는 거겠지만 그것보다는 아무튼 정말 나가서 놀더라도 아니면 알바를 하더라도 그럼 세상이라도 좀 배우고 정말 돈 벌기 어려운 거라도 배우는데 계속 부모한테 돈을 받아서 학원을 다니고 뭘 하고 몇 년째 반복하다 보면 정말로 남는 게 없을 것 같아요. 준비한 게 아까워서 더 못해요. 본전 생각나겠죠, 이제. 그렇죠. 돈을 많이 벌고 싶은데 왜 지금 돈을 안 벌고 있냐고요. 그러고요. 제가 월급쟁이 27년째인데 월급쟁이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요. 예, 고용된 자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또 제일 답답한 게 우리 그 살림하시는 주부분들이 오셔서 남편 걱정을 꼭 하시잖아요. 제일 먼저 걱정하는 게 뭔지 압니까? 승진? 아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느냐예요. 바보가 아닌 다음에. 아니 매달 똑같은 돈이 오는데 어떻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은 재물복이 있나요? 직장 다니지 않냐? 그렇다. 얼마 버는지 알지 않냐? 그렇다. 근데 돈을 도둑질을 하는 걸 나한테 지금 물어보는 거냐? 뭐 돈 벌 뭐가 없네요. 아니 이게 무슨 은행 강도 조장 마누라도 아니고 어디 가서 사기를 치라고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방법으로 직장 다니시는 분이 떼돈을 벌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고 오는 거죠. 그렇죠. 네. 차라리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네. 건강 괜찮냐라면 내가 이해나 하겠어요. 아니면은 뭐 내가 뭘 도와줄 수 있을지 아니면 나라도 나가서 벌어야 될지. 그렇죠. 그럼 너무너무 기특하겠는데 네. 어떤 분은 뭐 빨대를 꽂아서 쪽쪽 빨아먹을 수 있느냐 막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참 월급은요 항상 얼마나 아무리 많이 줘도 월급은 20만 원 모자라요. 와닿네요. 네, 이 자본주의 사회가 왜 굴러가냐면 월급을 풍족하게 주면 붕괴됩니다. 조금 덜 줘야 돼요. 덜 줘야 학자같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를 채우기 위해서. 예, 절대로 지금 대기업들이 그 지불 준비금이다 예비비다 뭐다 해서 수백조를 쌓고 있다고 그러는데 100조 원이면은 지구를 몇 바퀴 돌든가요? 10,000원짜리로? 그렇더라고요. 그 누가 계산을 했는데 난 그게 그렇게 엄청난 10조 5천억 저 한전 부지 그 10조 5천억을 10,000원짜리로 바꾸면 뭐 지구를 몇 바퀴 돌린대요. 저 올해 얼떨결에 싱가포르에 최고급 호텔에 묵었었거든요. 네. 마리나 베이 샌즈라고 어마어마해요. 근데 이게 3조 들었대요. 4대강이 20조? 22조 5천억쯤 시작을 했는데 28조에서 32조까지 왔다 갔다 해요. 그거 정확히 아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호텔을 몇 개를 지을 수 있었다라는 거에 네. 어이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건 우리 돈이 아니고 월급쟁이는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그러면 덜 쓰는 것도 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하게 쓰는 방법이라든지 네. 어디에 중심을 두고 이 경제활동을 할지 네. 우리 가족이 우리 삶에 있어서 무엇이 되게 중요한지를 알아야 돈을 거기에 쓰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일편일률적으로 모든 건 포션이 정해져 있어요. 애 학원비, 뭐 스펙 뭐 얼마, 쌓기비, 네. 뭐 이거는 해야 되고 남들 볼 때 이건 있어야 되고 네. 이미 포션은 다 나눠져 있고 자기 인생은 1% 쪼가리도 없는 거죠. 남 눈에 다 차는 거 해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되냐고 와서 물어봐요. 그렇죠. 저도 답이 없어요. 자기 문제를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외부의 환경이 좋아질 때 내 인생이 좋아진다고 철저히 믿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스펙이라는 걸 쌓고. 그래서 저는 아까 20대들은 준비하느라고 멍울이 들고 네. 이 40대 중반, 40대 이제 제가 중반이니까 네. 고민을 많이 하면서 상담하는 것 중에 하나가 40대는 안정을 추구하는 시기가 아니라는 거죠. 100살 사는데 40대 무슨 안정이에요. 근데 40대 제일 고민하는 게 안정, 미래, 보장,
뭐 노후, 안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요. 그래서 지금 있는 것조차 절대로 뺏기지 않고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뭘 놓치게 되냐면 40대는 20대만큼 뻘짓할 문제도 별로 감정적인 문제도 없고 없죠. 30대처럼 막 분주하고 바쁘고 뭐 그런 것도 없고 네.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는 이 안정을 상태로 네. 진짜 새롭게 도약해야 될 시간이거든요. 변해야 돼요. 내 인생을 바꿔야 될 또 때라는 뭔가 할 거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제 남아서 30년인데 네. 이 시간은 더 빨리 지나갈 텐데 네. 근데 지금 이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 안 놓치려는 거에 너무 많은 올인을 하다 보니까 가족, 주변 사람들, 관계들, 심지어 내가 원하는 삶, 내 어떤 자존감, 이런 아주 핵심적인 거, 나이 들면 더 중요해지는 것들은 다 보지를 못하고 그냥 이구지구 사는 삶을 어떻게든 유지하려는 데에 그걸 안정이고 목표라고 고민을 하고 계시니까 해결 방법은 오로지 떼돈인 거죠. 그래서 사업이 나오고 카페가 나오고 퇴직금으로 뭘 할 게 나오고 예.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그 바로 가더라고요. 예. 1년에 반이 없어지고 3년 지나면 5%가 남고 다 망한대요. 아주 확률적으로 예. 정확한 그건 뭐 것 같아요. 창업연구소 이런 데서 그 연구원들이 하는 얘기니까 뭐 틀림없는 거고. 근데 상황은 항상 변하거든요. 그래서 안전, 우리가 이제 건설 현장에서도 안전이란 말을 해. 안전의 개념은 무엇이냐. 그러면 지금 그 이게 한민경 씨 얘기한 대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붙잡고 있는 게 안전이 아니고 냅둬도 괜찮은 게 안전인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돌아간다라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예, 자기가 쌓고 있는 이걸 막 지키기 위해서 안달복달을 하는 게 내 안정을 지키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가고 있는 게 안정이니까 매달리면 오히려 불안정해져요. 그걸 토대로 예. 진짜 다른 방향의 어떤 예. 삶을 도전하거나 다른 인생을 꿈꾸는 것이 남은 인생에 대한 정말 제대로 된 준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확실한 안정을 위해서 집 팔아서 카페에서 말아먹는다. 아, 그렇죠. 아, 이런. 아주 확실하게 망하는. 월급쟁이는 말이죠. 평생 남이 시키는 일을 했거든요. 맞네요. 예. 자발적으로 뭔가를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은 사업을 하면 안 됩니다. 창의적인 생각도 안 되고 나서서 내가 뭘 할 줄 몰라요. 취미 생활은 해요. 그렇게. 내가 하는 거니까. 네. 주도적인 거니까. 하지만 그 이외의 것은 할 줄도 모르고 그런 이 훈련도 안 돼 있고 결정적으로 월급 생활한 사람은 세금을 몰라요. 돈을 몰라요. 네. 그래서 망합니다. 세금을 덜 내는 방법, 실제로 돈을 돌리는 방법을 아니 무슨 뭐 MMF에 얼마 넣어놓고 뭐 내가 재정조치 얼마 들어서 내가 재테크를 할 줄 웃기지 말라 그러세요. 그거 가격을 아니에요. 써봐야 됩니다. 네, 그런 생각으로 자기가 뭔가 됐다고 카페 차리면 아이고 저 카페나 이런 데서 항의 들어오고 계세요. 자꾸 카페를 해서 망한다고만 해서. 아니, 난 적극적으로 얘기해요. 카페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항의 서한 날라오는 거 아니고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정말 많은 분들 기승전 카페예요. 진짜 하지 몇 주도 말라고 망하는 그러세요. 하지 길이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것 같아요. 안전, 예. 이제 20대, 30대보다 조금 안전하니까 여기서 더 성장을 바라는 게 아니고 그동안 해왔었던 걸 쭉 돌아보면 내가 가장 많이 하고 열심히 하고 할 수 있었던 역할을 찾으면 이걸 제대로 살리는 정말 그때부터는 공부와 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왜 좀 쪼들려도 그때 다시 공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필요한 게 뭔지 알잖아요. 내가 이제 뭐가 철들어서 부족한지. 알아요. 예. 예. 아무것도 모르는 준비가 아니고 예. 쭉 살아보니까 내가 요거 이제 더 공부해야 돼. 아니면 정말 취미라고 하셨잖아요. 취미도 40부터 시작하면 10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 경력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취미도요. 10년은 해야 그게 취미가 돼요. 그걸로 뭐라도 이렇게 썰을 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더 길게 보고 시작하는 걸 이제 시작해도 되는 시점이라는 거지. 근데 자꾸 돈에만 매달려서 네. 덜 쓰면 됩니다. 제가 뭐 수입이 형편없이 줄었는데 작년에 퇴직하고 이제 직장을 옮기면서 정말 암담할 정도로 줄었는데 그러면 더 벌려고 애써야 저는 안 돼요. 어차피 우리나라 사회 맞습니다. 구조상으로는 방법이 없는데 그러면 덜 쓰면 난 다시 또 풍족해지는 거예요.
지출을 조금 줄이면 덜 쓰는 것도 버는 거거든요. 꼭 돈이 더 와야 되는 건 아니니까. 그거 덜 쓰면 또 더 덜 쓰게 돼요. 그냥 좀 덜 쓰고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15,000원짜리를 먹으러 다녔으면 뭐 7,000원짜리 칼국수 먹으러 외식을 안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칼국수 먹으러 가고 뭐 이렇게 해서 뭐 10,000원짜리 중식 코스가 생겼다고 해서 거기 한번 가보려고요. 배불러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에 5가지인가 7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우리가 한번 꼭 가보자. 재밌잖아요. 그럼 됐지 뭐. 그 나이 들면서 확실한 거 덜 먹게 되지 않나요? 덜 먹어요. 많이 먹으면 힘들더라고요. 부담돼. 네. 그래서 이 중년이라는 나이는 뭔가 최소한으로도 살아갈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이다. 네. 욕심을 안 내야 된다. 대신 욕심내야 되는 건 이제부터 제대로 나한테 무엇이 부족한지 그 무엇을 채워야 되는지 알아야 더 길게 활동할 수 있다라는 거죠. 중요한 건 일 안 하고 잘 먹고 살려는 거 그거 나쁜 거고. 말도 안 됩니다. 그거. 언제까지 일하네요. 죽을 때까지 일해요. 꼭 얘기해줘요. 일합니다. 예. 저도 요즘 대목이에요. 연말이니까. 아. 근데 요즘 이 책팔이 소녀 때문에 지금 상담을 못 하고 있어요. 이거 내가 그냥 다 사버려. 그게 낫겠다 싶을 정도인데 중요한 건 이런 생각 들어요. 지금 차라리 돈을 열심히 벌지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상담을 계속하기 위해 하는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하면 나이 들어서 정말 돈하면서 상담 계속 못 하잖아요. 그쵸, 힘들죠. 중요한 건 이게 재밌고 내 일상이 되려면 더 다른 경험과 풍부한 저의 어떤 삶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기도 나온 거고 시인과 이렇게 만나고 싶어 하는 거고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무슨 고민인가요? 한민경, 연희동 한쌤, 한민경 지음. 그래서 다양한 사례들이 들어있습니다. 상담서라고 생각하시고 읽으시면 큰 코 다치십니다. 그래서 제가 장담합니다. 자, 오늘 한민경 씨 모시고 재밌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책도 좀 더 많이 팔리고 많이 팔려서 부자 된다는 의미보다는 사람들이 광명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무엇이 문제인지 정확히 알아야 해결 방법이 나오겠죠. 저자는 이 점에 주목합니다. 제대로 된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질문이란 의문이고 문제점에 대한 파악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식으로 헛된 그림만 그릴 뿐이죠. 자신의 본질에 대한 탐구는 게을리합니다. 평생 헤매면서 사는 거죠. 제가 책의 한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가 갖고 태어난 70%를 버리고 시작하려 하면 인생에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은 30%밖에 안 된다. 그 30%로 나머지 70%를 채우려고 길을 써봐야 자기가 가진 70%로 최선을 다한 사람을 따라잡지 못한다. 반대로 70%짜리인 나를 받아들이고 이용하면 못해도 70점은 먹고 들어가는 거다. 이 못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은 점수를 내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알기 바란다. 거기에 운이 좋으면 우리는 아무리 못났어도 80점짜리 인생을 살 수 있다. 66쪽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정확하죠. 남들이 다 좋다는 일에 매달린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나만의 일을 찾아야죠. 이건 사랑에서도 마찬가지로 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고 엉뚱한 방향을 더듬거리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상담도 하고 점도 보고 한탄하며 시간을 보냅니다.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책을 좀 꼼꼼히 읽으시면 적어도 한 가지 문제는 해결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저 지금 약 파는 거 아닙니다. 이제 행복해질 때도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식과 지혜와 더불어 행복까지 보태드리는 방송. 전영관의 30분 책 읽기였습니다. 2015년 고래 잡으러 갑시다! 2015년 해맞이 행사가 2014년 12월 31일 수요일 오후부터 이튿날 2015년 1월 1일 목요일 오전까지 주문진 앞바다가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강원도 강릉 청소년 해양수련원에서 열립니다. 서영석 김용민의 정치 토크, 정영진의 불금쇼 생방송 공개방송으로 함께하고 조합원 모두가 해돋이 장관을 함께 바라보며 한 해 희망을 기원하는 시간으로 꾸밉니다.
가족 단위의 참여를 환영하며 푸짐한 먹을거리, 어린이를 위한 특별한 시간도 약속합니다. 자세한 안내는 국민TV 홈페이지 지역협의회 모임 안내 게시판을 참고하세요. 국민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